클로징벨 라이브 3시 19분. 이거 벌써 쳐. 30분에 쳐야지. 30분에 쳐야죠. 아니 선반영. 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창 끝나고 수다 떨고 뻘소리하고 드립치는 방송,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입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트가 또 소속사 스케줄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트가 오기 전에는 조금 우리 진지한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나랍니까? 갑자기 나라까지 이게 지금 나라를 왜 찾아? 큰일 났어요. 웃으면서 뭐 얘기는 하지만 5월 나라를 어떻게 왜 해야 되나 찾아? 고민이 많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 가정의 달인데 나라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주식 이래가지고 가정이고 뭐고 지금 뭐 집중하겠습니까? 주식을 안 하면 가정이 편안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인이십니다, 역시. 근데 다 가족들 뭐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주식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정의 달이면은 좀 정부도 눈치가 있으면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SBS 비즈 기사고요. 아까 나온 건데 경제면에서 또 김 빠진 밸류업 핵심 유인책은 검토 중이야. 제가 아까 아침에 살짝 느낌 전에 들었는데. 이 태극기 빼라 다 이거 금융위.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공개가 됐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해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자. 영차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따가 밸류업 계속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0.2%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한 3-4번 정도 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종가가 저가 부근으로 마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면은 삼성전자 0.6% 빼고는 별로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삼성전자 0.6% 플러스잖아요. 그러게요. 그나마 다행이죠. 기아가 1% 올랐고 SDI가 2% 올랐고 SD 아침에 얘기했던 거.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빠지고. 다 3%, 4%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기업 밸류 초쳐서 그래요. 기업 밸류가 초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제 이미 다 그 오프 더 레코드를 다 돌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네, 그렇지 않아요? 발표를 2시에 했을 뿐이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김 빠지는 장세니까 일단 5월 증시에 대한 전략 같이 수립을 해보고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 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전략만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오늘 힘들었던 시장 조금 쉬는 그런 1시간 10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현재까지의 동시효과 상황 좀 보면서 코멘트를 좀 같이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예상가는 동시효과 대비 조금은 밀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마감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동시효과 예상가는 0.32% 하락인데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0.21%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폭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다른 기타 증시가 좀 했다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틀치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비교한다면 네. 저는 오늘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저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정도면. 니케이도 지금 5월 2일 3시 기준으로 0.1% 마이너스고 근데 니케이는 어저께도 별로 안 빠졌어요. 0.3%. 그러니까 누적해서 0.5%.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하루 해가지고 0.2%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괜찮은 거죠. 그쵸. 만약에 어제 안 쉬었으면 2% 빠졌을 수도 어제 안 몰라. 쉬었으면 진짜 많이 맞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피한 것만 맞아. 해도 오늘은 선방했다. 그리고 오늘 위클리 옵션 또에 따라서 이제 수급 변동성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뭐 장 중반까지만 해도 한 2천억, 3천억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5천억까지 이런 파는 폭이 좀 커졌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총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58억 지금 순매수로 마감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2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합해서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한 9시 반? 10시? 뭐 그 정도 될까 말까 하는 맞아. 그런 수급으로 거래가 안 된 거지. 때문에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선물이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고 있으면 기관이 원래는 같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기관이 집중 매수했었던 산업군들이 좀 갔잖아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덜 나온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몰아서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미국 미니 선물들이 강하니까 네. 수급에 큰 매도가 없었는데 만약에 오늘 본장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 이제 내일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했을 때 변수가 나오는 걸 감안한다면 이게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페이크? 오늘 상당히 잘했어요 오늘.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버티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삼성 트리오는 아니구나. 전기는 빠졌죠. 삼성 전기 제가 한번 아까 우리나라 SDI하고 삼성전자 2% 빠졌어. 안 빠졌구나. 전기 삼성전자하고 SDI SI는 2%. 네, 그거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 저기 소재주 실적 원익 QNC 동진세 이렇게 이런 네. 것만 하고 나머지 소부장들도 다 빠지고 원익 QNC는 6% 올랐어요. 그치 그 실적 쪽. 음. 그다음에 그 뭐지 은행이 좀 빠졌죠. 네, 오늘 뭐 은행이 한 4% 저 PBR 전반적으로 KB가 많이 빠졌어.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그 아까 지금 수급 요거 화면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수급에서 제가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기관의 코스피에 대한 매도. 뭘 팔았어요? 1,200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찾아봤는데 기관이 지금 1,200억 매도를 때렸는데 뭘 팔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관의 거래소 매도 보니까 이 판 게 정말 골고루해요. 순매도가 지금 이거 얼마예요? 6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니까 100, 1000, 60억. 현대차 60억 매도, 풍산 57억 매도, 호텔신라 57억 매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다 팔아버렸다는 느낌이거든요. 매수한 건 없어요? 순매수한 건? 순매수한 거 여기 APR. 그거 저 실전 나왔거든요. 실전 나쁘지 않게 그래 봤자 130억이에요. 그래 봤자. 2조짜리. 그래 봤자. 2조짜리거든 진짜 중에. 근데 현대차, 풍산, 뭐 호텔신라 뭐 이런 거 보면 풍산이야 뭐 차익 실현이라고 치지만 현대차, 호텔신라 이런 거 보면 별로 판 그 물량 자체, 금액 자체도 크지가 않고 은행이 조금 뺐네. 뭐 그런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뭐지?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그냥 관망이었나 보다. 관망. 봤을 때는. 1,200억, 그러니까 1,200억 이렇게 매도로 찍히기는 했지만 1,200억 매수하기에는 미국장에 빠졌기 때문에 좀 아주 적극적이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뭐 매도하지는 한건 않았다. 네, 그러네요. 그냥 요 정도. 재미없는 장 진짜 재미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 종료 2분 전이고요. 환율은 1,375원. 오늘은 6원 정도 빠졌네요. 1,375원 60전 요 정도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반대로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4,800억 정도 던졌습니다. 특히나 2시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배 이상 던져서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냐고? 기관이 한 2,500억, 개인이 한 2천억 받았고 나눠서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받았는데 요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또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어서 변수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오프닝 벨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원래 최근에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이제 선물과 가의 괴리가 1.5에서 2 정도 좀 차이가 났는데 오늘은 1 이하로 계속 줄었어요. 장중에는 0.5도 깨지면서 거의 붙는 수준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선물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이제 그 약정 흐름에서의 이런 추이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오늘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를 일단은 조금 더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오늘 미선물도 올라가고 하니까 흐름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지난주 휴일 있기 전에 좀 과하게 좀 당기는 그런 흐름들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좀 되돌림 현상 정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줄어들었으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일단은 뭐 옵션
껴있는 그런 위클리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지나간 무난하게 진짜 무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엄청난 큰 변수를 만들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홍콩은 뭐야? 홍콩은 항생 네. 2% 올랐죠? 2% 근데 올랐네. 거기는 사실은 지금 주식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거기는 조금 뭐 다른 대학은 비슷하고 우리가 뭐 그 정도잖아. 알겠습니다. 권종근님, 구름샘님, 탈감님, 로카님, 땡땡땡, 윤상빈님, 뭐 경쟁하십니까? 이렇게 땡땡땡. 저도 시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땡땡땡, 제놀형님이 쾅쾅쾅. 제놀형의 변변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이 종료가 됐고요. 혜연이님이 저는 어차피 반도체가 많아서 지금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들고 계신 포트에 따라서 밸류업이나 뭐 특정 섹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분명 지금 요 며칠 동안은 재미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한번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들어왔나요?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2683, 코스닥은 0.17% 마이너스 867. 두 분의 코멘트로는 오늘 그래도 방어를 요 정도면 괜찮게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오프닝 벨에서 할 때 참 이게 시장이 애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내려와줘야 나도 사고 싶고 살 마음도 생기고 근데 내려온다 그러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깨져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상방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장이 딱 종료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본인님?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원래 300일이 안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제대로 시세 뽑는 거는 뭐 1, 2주? 진짜 3, 4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세는 3, 4일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장은 300일 안 열리고 1월 50일. 주말에도 그래도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5분의 그렇죠. 52주니까 52 곱하기 2 하면 그러니까 104일 빼야 되니까. 50일만 걸려도 괜찮은 거지. 네.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실제로는 떨어지는 날이 굉장히 더 많기 많- 더 많이 때문에. 있죠. 그리고 원래 이게 움직임이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고 조급해져서 급한 마음으로 매매하는 사람의 돈이 이거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아닌가? 아무튼 저 유명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쪽으로 가요, 돈이 항상.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을 잘 잡고 이 시나리오대로 잘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근데 시나리오도 예측을 못 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보노 형이 그랬잖아요.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 없다는 그 뉘앙스만 흘려줘도 시장이 반응해서 쫙 튈 것이다. 어이, 이 정도면 튀었죠. 이거 봐. 이러니까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이 정도면 선반. 자, 설문 붙인다. 오늘 장 튀었다 안 튀었다 붙여 설문 붙인다요. 이제 빠른만 해볼래? 그러니까 예측하기 일단 어렵고 변수가 너무 많고 예측을 해서 맞더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상한 거와 다르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손가락을 띄고 이제 키보드에서 이제 매수 버튼 누르는 거 빼고 이제 열심히 지켜봐야죠. 내 계획대로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FOMC 굉장히 굵직한 이슈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던 거에서 최악의 이벤트는 좀 벗어났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최악은 일단 면했다라고 본다면 큰 틀에서 그럼 이제 그거에서의 외부 변수가 이 큰 뒤흔듦을 지진으로 이어질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하루 FOMC 이런 발언들에서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서의 뭔가 변화가 생길 만한 큰 변화가 있었는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변수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그런 변화를 해야겠죠. 근데 그냥 와. 만약에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아래로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우리가 그 현금을 과감하게 쓰는 거고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를 봐야 돼요. 언제 봐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 딱 이게 더 매복을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적이 안 오면은 철수해야죠. 근데 매복을 하다가 왔어요. 그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형 군필이에요? 군필이죠. 저 정말 만기 이상. 전역했습니다. 면제 느낌인데. 저 현역 병장 만기 전역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매복하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그쵸. 그런. 그런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슉 하고 공격을 하는 그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때 왔을 때 우리가 또 탁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 가도 그런 공격해도 되죠, 주식 그럼. 시장에서? 그럼요. 저희가 배틀그라운드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금.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닌데. 그죠.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해요. 민트가 확실히 오니까 그래도 약간 좀 애매했던 그런 약간 느낌이 확 사네. 힐링이 되긴 진짜요? 돼요. 네, 힐링이 되네요. 왜 지각했어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진짜요. 그래요. 뭐 우리한테 죄송할 건 없지. 그치. 시청자분들한테. 다다님이 목소리 너무 네. 분주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이 잘 코스피 보면서. 전망 주요 변수.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아, 또 있어. 맨날 변수지 뭐. 변하는 수. 변하는 수 상수 아니고 변수. 일단 와 아, 너무 이거 많다. 보죠. 그렇잖아요. 와. 아니, 하나는 대치 봐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아요. AI 투자는 기대 대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맞죠. 오케이. AI에 대한 투자는 변화 없잖아요. 근데 있죠. 기업별로 실적은 변동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AI 말고 실적의 기대치의 불합을 조금 미스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이 남아 있고요. 네네. 세 번째, 요거는 환율과 유가인데 요 안에서 놀고 있죠. 요 안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1350으로 가면 긍정적이고 1400 가면 부정적이고 80불 가면 긍정적이고 90불 가면 부정적이고 네. 여기 벗어나면은 예측을 벗어나는 거니까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미국채 지금 4.7인가? 4.6, 4.6 얼마야? 4.64인가? 4.5 이하 내려가면 매우 좋을 텐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5만 안 되면 일단 위기는 벗어났다. 4.616.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데 지금 한 번 하는 거 정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2개월 지나서 2번 할 수 있어. 그럼 나이스 그럼 서프라이즈죠.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상단이 바뀌겠죠. 지금 이 상단에 2,700선에서 못 오른다는 것은 금리 한 번, 요 레벨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얘기할 두 수밖에 가지. 없네. 기업 밸류업, 서서히 구체화. 빨리 구체화하면 좋겠는데? 근데 왜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저는 성격이 거지 같아갖고 저는 그렇게 할 바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서서히 구체화인데 세제 변제의 변경 가능성, 강제성 페널티 조항 미흡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었거든요. 예, 제가 요거 2,700 상단을 못 뚫는다는 건 강제성이나 페널티 조항은 미흡할 거다. 서서히 될 것이다. 예, 요거 맨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까요? 모르죠 아직. 폐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유예. 유예는 그건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논란일까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 상단을 요거 한 이유가 요런 변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은 2750 정도에서 막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기서 네.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었던 거는 밸류업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이미 벌써 시장에 좀 많이 녹은 것 같고 밸류업이 조금 더 기대 이상으로 나와줬으면 그래도 저 2700, 2750 이거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었는데 그치, 네. 저게 좀 그렇네요. 아쉽다는. 100포인트나 내려왔어요 상단이. 그죠? 그렇죠. 원래 850 예전에 이었는데. 이전에 네. 2007년 꽤 됐죠? 오케이. KBS님께서 네. KBS, MBC 아니죠? 지각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기본은 좀 지키면서 말씀하셨어요. KBS한테 저 빼고 다 거론되셨어요. KBS한테 아이고, 지적당한다. 아이고. 한국방송공사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채팅창에서는 다 같이 잘 재밌게 지내셨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네. 근데 지각이 이제 좀 편안하게 네. 또 그 아침에 우리 동미 아저씨가 좀 늦으시는 거는 저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시고 오시는 거라서 네. 거기서 또 얻은 정보를 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살짝 이렇게 뭐 매사기 있게 9시 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택시 타고 오는데 쉽지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읽은 내가 욕을 먹네. 죄송합니다. 아니, 욕한 건 좀. 감사합니다. KBS님, 근데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 KBS님도 포함해서 너무 네. 감사하죠.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만 두 분 5월 전략, 오늘 뭐 5월 첫 번째 거래일의 장이 마감됐잖아요. 네. 아까 그 얘기 그대로입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요. 일단은 5월은 오늘 딱 보니까 밸류업도 일단 뚜껑 열었잖아요. 근데 뭐 오늘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존의 전략에서 크게 변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지수 타이밍에서 뭔가 큰 비중을 담아서 우리가 포트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지수가 눌림이 나와서 나름대로 타이밍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좀 자금을 묵직하게 넣을 수 있는 레버리지 지수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포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수가 굉장히 낮을 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아직은 유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남은 현금 갖다가 뭐 이제 조금씩 관심 있는 종목들도 정말 소량의 비중으로 하시면서 네. 이 시장을 같이 느끼고 이 희로애락 같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지수단에서 기회를 주면 그때 좀 묵직하게 들어가서 좀 이제 나머지 부가 수입들 좀 챙기고 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지수를 네. 새로운 포트를 좀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설문조사 했잖아요. 좀 신선한데 산업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비중을, 그런 거 하나 딱 한 섹터만, 여러 개 하면 안 돼요. 화장품 같이 마음에 든다고 한눈만 패라. 2개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만 해서 딱 이제 세팅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우. 5월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크신 거 가정의 아닙니까? 달. 네. 우리 봄님께서 2만원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펜던트님도 또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형님 안 주셔도 되는데 커피 못 마셔요. 왜요? 2만 원 가지고. 2만원이요? 구글 40% 떼면은 2612 12,000원인데 3,000원짜리 메가 커피 마시면 되죠. 근데 뭐 저희한테 여기 1,500원짜리 있더라. 어차피 저희한테 안 여기 옵니다. 누르면. 네. 맞아요. 펜던트님께서 물가 얘기가 나서 물가. 10,000원 보내주시고 계좌 양전 8% 남았습니다. 양전하면 오. 회식비 50 쏘겠습니다. 사랑하는 와우. 클벨 패너님들 이렇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아침에는 밸류업 뚜껑 열어보자라고 하셨고 네. 지금 이제 뚜껑 열었는데 빈 껍데기인 거 딱 보셨으니까 빈껍데기라고 하면 좀 정부 관계자 욕할 것 같고. 정부 관계자 이거 뭡니까? 아니 정부 관계자한테 이제 오는 오케이 거니까. 어쨌든 기대 이하. 아쉬웠다. 아쉬웠다. 일단 영어 써서 미안한데 patience라는 단어가 참을성, 인내성이잖아요. 네네. 그 앞에다 단어 2가지 붙이겠습니다. longer patience 달이 될 것 같아요. 롱거 페이션스 더 긴 인내심. 를 근데 가져라. 전 losing patience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인내심에 잃지만 않으면 된다. 네. 말장난 같죠? 그럼 언젠가는 해준다. 근데 시원하게 5월이 표현해볼 수 있어. 빠르면은 5월 15일이 될 수 있죠. 5월 15일이 우리 또 쉬는 날이죠. 그게 무슨 날이지? 5월. 5월 석가탄신이니까 우리 쉬는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석가탄신 날. 그때 CPI 넘버가 나오거든요. CPI가 조금 수그러드는 게 나오면은 5월 15일 이후부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니까 그것도 펌프질하는 게 나오고 한참 CPI가 나오네. 낮으면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네. 5월 달에 그럴 수도 뭐 있죠. 아침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문을 한번 붙여보기는 했는데 5월에 그래도 요 섹터는 좀 방어해주면서 괜찮을 것 같다. 뭐 아침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화장품하고 우주항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아요. 우주항공 방산이었나? 두 분 다 의견이 같았어요? 그리고 네, 그것도 이렇게 알려주셔야죠. 얘기했어요. 그 1,500분, 1,700분이 네. 투표해주신 투표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설문을 붙였는데 화장품, 우주항공 또 뭐였죠? 그거야 또 두 개. 미용의료기기. 미용 두세 가지. 하나 더 있었는데. 자율주행? 아니야. 아니에요? 그밖에 없었던 것 뭐 같아요. 어쨌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는 화장품하고 네. 우주항공 그쪽이 좀 제일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 지금 리포트 애널리스 나온 것도 그런 지금 두 가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금
이렇게 모아진 데가 있어요.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어 사실은. 저는 아까 우리 보노님께서 아주 5월에는 약간 관심이 가면서 특별하게 좀 담아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 10에서 15% 담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약간 5에서 스물스물. 10%. 이게 이렇게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오해에서 거예요. 또 KBS한테 또 혼나려고. 최대 10%. 이걸 혼나요. 네. 5에서 10%.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약간 신선한 그 섹터. 그거 뭐 어떤 게 아니, 더 화장품 신- 섹터, 신선한가요? 우주항공 화장품 신선해요? 예. 신선하진 않잖아요. 계속 저는- 해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주항공을 픽했고요. 우주항공을 아, 픽했고 그게 네, 내가 광고. 화장품 화장품. 근데 이거는 김장일 본부장님도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 확인할 때 산업 리포트가 나오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안 나오던 쪽에서 산업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꼭 시간 내서 저는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네, 아니 이제 읽고 와서 요약해 주시면 되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리포트 요약을-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해. 네.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네, 근데 우주항공 쪽이 거의 나왔어요. 매달 산업 리포트가 뭐 나오니까. 두개 막 요즘도 나오더라.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근데 내용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 좀 핫했던 뭐 자율주행이나 뭐 AI나 뭐 이런 IoT나 다 연결이 되는 쪽이니까 저기도 위성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케이. 항공청이 그러면 조금만 더 괴롭혀 볼게요. 왜냐면 제가 4월에도 엔터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얻어맞았잖아요. 철회됐고, 근데 네. 저의 탑픽은 JYP였어요. 그래서 하이브의 미니지 사태가 없었어도 나는 어차피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야. 왜냐면 나의 탑픽은 JYP였었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화장품이나 이제 우주항공을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진 종목들을 노려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우주항공 쪽은 명확합니다. 일단 대기업 딱 대기업. 하면은 종목이 딱 나와요. 그렇죠. 대기업이랑 그 다음에 수주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있죠. 독보적인 기업 하나 있고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높아지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수주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그 대기업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요거 딱 얘기 드리면은 정보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산업의 흐름에서 민감도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해외 사례를 보시면 좀 큰 기업의 정부가 지원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큰 기업을 끼고 가면서 이제 잔고가 같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의 수주잔고에 또 하나 뭐였죠? 대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수주잔고 수주잔고. 좀 거기까지만 해도 열어라고 돼요. 그 정도.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기업은 정말 스페이스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고 한 기업은 또 시스템에 좀 집중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아니요, 둘 다 잘 뜯어보세요. 그래요? 네, 투자를 또 이렇게 해놔서 스무고개. 아니 그 둘 중에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 다 모멘텀,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좀 다르지. 각자 그 한쪽은 시스템 쪽은 또 투자를 해놨어요. 관련된 기업에 크게 저기도 위성 그럼 기업에. 보노님은 하나 고르라면 뭐 골라요? 시스템하고 스페이스. 그건 싫어요? 네. 아. 두 개만 해도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화장품으로 가서 네네. 화장품에서는 어떤 좀 특징적인 기업들?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큰 기업 아모레.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쪽에 스몰 캡 쪽에서 오늘 요즘 별로 얘기 안 해서 뭐 아이패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그루드라든지 코스맥스가 어떤지 잘 못 봤는데 네. 그쪽에 수급을 안 뺐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그냥 숫자가 좋아지는 속도로 따지면은 최근에 올라온 거 생각했을 때 각도가 계속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번에 코스알엑스라고 걔네가 붙는 거 그것이 넘버가 잘 나오면은 그건 이게 한국이 아니 중국이 아니고 미국 쪽이거든요. 그 미국 쪽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붙을 소지가 있어요. 아마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레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여기서 오씨 이 각도에 또 간다 이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장이 2,700, 2,750을 안착하기가 만만치 않은 장인 상태에서 아웃퍼폼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거 계속. 삼성전자도 그런 축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아모레 퍼시픽이 아직도 더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리포트 나와 있는 수치보다 제가 봤을 때는 낮게 전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모르겠습니다. 질문. 벌써 17만 4천 원. 17만 4천 원. 네. 아 진짜 우리 아침에 그 얘기 했다니까.
그 바카스. 칼칼칼에서 나온 거 진짜 잘 간다. 그래 나 누나 뭐 있다 그랬어. 맞아. 이 누나 뭐 진짜요? 있다. 제 종목도 칼칼칼 해주세요. 펀드 하자, 펀드. 차라리 해 누나 거. 보니까 올리고 그것도 우리가 안 갈아보자. 해줄게. 진짜. 오케이. 아니 저기 김자글 본부장님한테 네. 사실 최근에 밸류업을 가장 좀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모의포트에서. 주가 빠졌을 때. 네. 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기대 지금 와서 밸류업 오늘 5월 2일 세미나 딱 열어보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뷰가. 아까 그 나온 거? 네. 그러니까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도 그 포트의 밸류업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아니,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아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야.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었어. 아. 그냥 삼성전자 정도, SDI 정도, 반도체도 아모레프시피 이제 정도. 우선순위에서 아니, 밀렸어요. 잠깐만 이렇게. 삼성전자, 아모레프시피, SDI.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모레프시피. 그 다음에 소재주. 일부 소재죠. 근데 일부 소재들도 오늘은 오르겠는데 또 내일 내려갈지 몰라. 동지세미커나 원익키엔시. 근데 그거는 꾸준히 계신 분들은 결국은 좋아질 겁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안에 보이고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머지가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 한 3배 있으면. 손 조심하세요. 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왜냐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크면은 그 상단을 더 넓혔겠지. 넓혔구나. 그걸 못 넓히는 것도 그 높이는 것도 그 한계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KBS님 나오셔가지고 방송 KBS님 무서워요. 기본 네.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기 행운이에요. 행운이에요? 이날 사과가 5,000원짜리인데. 여러분 이거 5,000원 드세요. 이게 똑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뻥이를 5,000원. 그렇잖아. 3인분한테 1,000원. 저도 KBS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사과드려요. 자 그러면은 시황 조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오늘 시황은 좀 컴팩트하게 가죠. 이거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 시향 뭐 시황 해야지 형. 그래도 이거 보시고 장 정리하는. 특징 좀 하네. 상승. 오른 종목하고 섹터부터 네. 이렇게. 떨어진 거 지지하고. 상승 섹터부터 빨리 보면요. 네. 일단 오늘 방산 쪽 좋았습니다. 방산이랑 위성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빼놓을 수 없죠.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 에너지 쪽도 일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스가 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갔고, 오늘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돼서 일부 삼성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네. 관련돼서 좀 일부 움직였고요. 그다음 마리아나 관련된 거는 이제 요것도 뉴스 들고 맞죠. 왔고요. 미국에서 나온 거죠. 네, 미국에서 이벤트가 저것도 있었고. 한 번씩 이렇게 들썩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산은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데 또 그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제가 출산율 낮다 이런 얘기로 이제 기사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당일치기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 출산율 있잖아요. 내 생각에 0.5 갈 때까지 사지 마세요. 내 생각에 0.5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몇이에요? 0.6. 6. 네. 아주 시리어스해갖고 큰일 났다 진짜 대처는 하면 0.5까지 가고 나서 대한민국 소멸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정신 못 차리니까. 진짜 출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세 분이 결혼해서 애 둘씩 낳으면 그때 사요. 애 둘을 로딩했다 그러면 그때 사십시오. 로딩했다. 참 권총입니까? 실교 9개월이라니까. 실교 9개월이라니까. 준비 싸 이거예요? 선반영해야지 9개월 전에. 싸는 또 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출산. 그래서 저출산 윗꼬리 달렸으니까 좀 네. 조심하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하락. 어차피 뉴스 네. 들고 왔으니까 하락 네. 섹터로 가볼까요? 하락 쪽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코인 가격이 아시겠지만 1억대에서 움직이던 게 이제 8,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떨어졌구나. 좀 상당히 이번에 네. 이제 이 FOMC 회의 앞두고 또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기니까 이게 코인이 또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 기술주랑 똑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쵸. 금리랑 연관되어 있을 때는 기술주랑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강한 조정이 좀 지금이 나왔는데 그 시기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장은 또 추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2차전지 오늘 실적 발표들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가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사실 큰 이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중요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 변압기나 일부 종목도 빠졌는데 변압기에서는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재룡전기 같은 종목 계속 날아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런 변압기가 아니더라도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할 때 1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나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그 좀 안 깨던 라인이 깨지면 네. 반드시 절반 이상은 익절하시고 비중 줄이는 과정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시면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럴 때는 감각적으로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말고 스탑 그- 딜리데 그냥 해야 돼요. 네, 그냥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됩니다. 말고. 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손부터 나가야 된다.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산업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던 종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가가 위에 많이 높아져 있는 산업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뒤늦게 들어가셨으니까 당연히 변동수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갈수록 제일 늦게 들어가는 막차 티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응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걸 감안하시고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이건 산업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은근 방산 쪽에 대한 좋은 내용들도 많았고 그다음 6G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항공우주 내년부터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좋았고요. 그다음 제로투세븐 아까 말씀드린 이 저출산 위에 예산만 50조 원, 거의 48조 원 수준인데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리고 저출산 쳐보시면은 뭐 애기 나면 1억 드릴게요. 뭐 나으실래요? 막 이런 이제 인터뷰한 그런 기사들도 꽤 있어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점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사실 방산이 좀 트리거가 나온 거는 이 현대 로템의 이벤트가 사실 좀 부각이 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각 종목마다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풍산 목표 주가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크게 높인 영향 좀 있었고. 컸네. 8만 원이면. 네. 풍산 같은 종목을 누가 누가는 그렇게 했어?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티코 6G 국제과제 선정, 요거는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이랑 연결이 돼서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과도 좀 일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 SM 결합부 조건부 승인에 뭐 SM, CNC, 뭐 디자인 라이프 요런 쪽 굉장히 좀 강하게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 테슬라발 이슈가 또 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소식에 모델 3가 통과됐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의 모델 3에 이런 브레이크 모터를 생산하는 파트너 업체에 전자 파킹 이거를 납품했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왕전기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 뭐 요런 이슈들이 있었고 네. 반도체나 밸류업 요게 이제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은 확실히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루 아니었을까.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재미있었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재미없었을걸요? 왜냐면 몰랐잖아. 8만 원 넘었을 때부터 이제 슬슬 또 기대했는데 다시 맞아요. 지금 8 언더로 내려왔어요. 그저께 대비 오늘 하루. 아, 오늘은 오늘 하루. 오늘만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시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뭘 고민해? 8만 원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야. 오면은 팔까? 팔 사람들 다 팔았죠. 8에 다 팔았지. 8만 원에 팔 사람들 다 팔았어. 다 팔았어. 아니요, 제가 또 주의를 한번 본인은 안 팔았구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네. 없고요, 삼성전자가. 없어요? 없어. 삼성전자 그때 8만 원 그 부근에서 그 이제 PD님. 맞아요. 네. 팔았어? 이제 내 매수가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팔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결국 못 파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마이너스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오면은 아이,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 백날 주변에 얘기만 하고 절대 안 팔아. 그래요? 진짜 팔 사람들은 곽수산 이런 애들은 이전에 나갔어. 없어요. 7 전에 나갔어. 7 7 전에 전에. 나갔어. 걔들은.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엔비디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 갖고 있지. 홀딩이요? 그래도 아직 손이 수익이죠. 별로 안 났을걸? 수익이에요. 아직 수익이지. 별로 안 손주한테 팔렸어. 물려줬네요. 어. 손주. 손주한테? 알겠습니다. 손주? 네, 손주. 네, 자식 물려주는 자식 닮은데 무슨 손주? 준비 자, 알겠습니다. 아까 KBS님께서 여기 안 나가셨는데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다 채팅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혹시나 기분이 나쁘셨다면 KBS가 이름을 밝히셔. 네, 아, 저, 그럴 수도 죄송합니다.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좋아하시는 같이 줄 참여해서 알고. 이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는데 혹시나 별명을 언급하는 게 예의가 아니었네. 네. 그럼 뭐라 되게 그래? 아이디가 중요한 KBS를 그럼 아이디- 왜 내 MBC로 읽을 수 없잖아.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그냥 방송국이라고 읽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국. 자, 채팅도 좀 활발하게 쳐주시고 그리고 채팅창 안에서는 서로 뭐 지금도 워낙 화목하지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로 가볼게요.
네, 오늘 뭐 가장 큰 뉴스는 뭐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엔 FOMC 내용입니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긴축에 대한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일단은 금리에 대한 좀 고착화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좀 일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결국에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만들 요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로서 우리가 방향성을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추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결국 그래서 뭐 매파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좋았다. 최악의 월스트 케이스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그게 전반적인 평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긴 매인데 비둘기 탈을 쓴 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비둘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인상이 아니니까. 왜 반응을 안 하는지 진짜 나는 이해할 수가 비둘기라고 볼 없어요.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왜 비둘기입니까? 비둘기예요? 어떻게 비둘기예요? 인상한다더니 금리는 언제 할지 모른다 그랬다고. 에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봐봐요. 금리 미치겠네. 아왜 저 아저씨 뭔데 우리가 저 아저씨 얘기한 거 가지고 이랬니 저랬는데 이런 아니, 저 아저씨 모으기는 웬만한 아 대통령보다 훨씬 웃기잖아요 저 중요한데. 아저씨 등장하면 시작이 와 요동쳐 아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아저씨죠. 대단한 아저씨긴 하죠. 나중에 looking back 하면은 한 30년 뒤 보면은 그리울 거야,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 그리워요? 그리울 수도 있어. 아니요. 안 그릴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네. 인상할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좀 뭐 지표들이 불안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며요 월가에서 나왔죠. 네, 뭐 그렇죠. 그럴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그거 막았어.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쨌든 뭐 한다. 아니 근데 이게 인상에 대한 같이 카드를 얘기했는데. 카드를 우리 없앤 게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다른 게 것 같아요. 다르겠지만 저랑 일단 김정열 본부장님은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인 걸로 지금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차이가 큰 거예요. 예전에는 옵션에서 없다라고 한 거랑 지금의 현재 데이터로는 이게 이제 그런 인상할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옵션에서 없앤 거랑 옵션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주거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지금 주거 쉘터 부분이랑 에너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더 올라가면은 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요거 보시고 네. 사실 지금 5월 달 들어갔고 네. 이제 11월 대선까지 사실상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트럼프도 막 뭐 하는 얘기들이 다 기사로 나오고 있고 파월이랑 지금 제닛 앨런은 이 대선에 대해서 어떤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앨런은 베팅이 없지. 그 정부 관계자인데. 파워랑은 다르죠. 음. 거기는 저기 앨런이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 10날 5월일 날 어디서 이게 청문회에서 얘기할 때 네. 그 인플레 매니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파월은요? 그러면 지금 대선에서 근데- 바이든 도와줍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인디펜던트하다고 오늘도 얘기했지. 네. 인디펜던트 말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은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아니 저기 뭐지? 그 임기? 가 대통령이 누가 바뀐 동안에 내년 언제까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게 할 의욕이 있죠. 역사에 남고 싶은데 웬만하면 압력을 안 받으려 할 걸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봐요.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해. 그 4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걔는 이게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웬만하면 인하를 하고 싶은데 요 4월 16일하고 5월 1일 사이에 데이터 포인트가 ECI 포함해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름 만에 금리 인상을 옵션을 하는 건 웃기지만은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 인하 둔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스탑됐다 그랬거든요. 개선되는 게 스탑됐다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다음에 뭔가 액션을 붙이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액션을 한다면은 다음에는 업이 아니고 다운이다 하는 말을 갖고 비둘기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데이터하고 그러는 거고 향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올리는 옵션이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둘기파라고 보는 거는 네. 왜 그러냐면 데이터에 디펜던트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몇 원래 년 그래 동안 왔고. 해오던 말이니까 맞아. 뒤에 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안 한다.
저도. 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이런 옵션은 그- 있었지만 어, 지금은 안 한다. 잘한다, 잘한다. 누나. 지금 안 한다 맞아. 그 언급을 왜 했겠냐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질문하니까. 네? 질문하니까. 질문하니까. 질문 안 했으면 그 소리 해줬을까? 그렇네. 기자가 질문하니까 얘기해야 되네. 오케이. 아, 그래서 사실 불안했던 거는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또 막 인상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잠깐만. 딱 눈높이라면. 직근 기대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비둘기파로 감싸뒀건 아니면 비둘기파 해석할 여지가 있던 간에 네. 장에 오히려 오늘은 안 빠졌잖아요. 미국도. 네,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멀티플이 높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 나머지는 안 빠지고 다운은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이렇게 걔네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 빠르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이거 어떤 자료일까요? 페드 와치. 페드와치. 예, 위에서 네 번째. 네. 네.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제가 네. 출근하기 전에 이거 계속 바뀌니까 페드 와치 산 거는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네. 11월에 인하할 확률이 한 번이잖아요. 9월이 아니고. 네. 근데 보세요. 9월 인하할 확률도 만만치는 않죠. 아직도 9월에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시장 참여 관계자가. 이게 낙관은 아니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여전히 아까 그 비둘기파적인 걸 여기서 읽어볼 수 있죠. 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9월이고 11월이고 한 번 하고 나서 연내로 두 번 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5명에 한 명은 두 번 한다고 보고 있다고. 나는 지금 이걸 안 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 진짜 하잖아요. 두 번 하면은 11월, 12월 할 것 같아요. 연달아. 아니면 9월, 11월 할 것 같아요. 9월, 11월 하겠죠. 그럼 9월에 한 번 하고 확률은 11월이 더 높지만 9월도 적지 않고 11월이나 12월 한 번 더 해서 연말에 두 번 하는 확률이 20%인데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 그 멀티플도 올라가고 2,700이 아니고 2,800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갖고 있다는 거 두 번 20%. 9월의 확률 40%를 오늘 아침에 갖고 있다는 걸 빼드 보면서 아까 명민진 앵커처럼 이게 비둘기 매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그런데 한편에 알겠습니다. 네, 한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보는 사람도 안 해요. 40%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믹스된 리스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런 믹스돼 있는 것들. 그렇죠. 지금 투표도 파워러 FMC 어느 쪽에 더 가까웠나요? 300분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한 3대7 정도로 비둘기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러니까 이게 믹스가 돼 있는 네. 변수 자체도 너무 많고. 매둘기네, 매둘기. 매둘기. 이거 딱 매둘기. 매둘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이 위로도 아래로도 참 막혀 있는 뭐 이런 스윙이나 단타에 조금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홀드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홀드할 게 없으면 오히려 좋죠. 떨어지면은 전 맞아, 이번에 떨어지면은.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그 얘기했어. 아침은 좀 그리고 그래서 안 빠질 것 같아. 아까 보노님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살 준비를 하자. 이거는 좀 돌려서 들으면 5월에 한 번 이렇게 쑥 빠질 수도 있다잖아요. 아니 내려서 사자 많이 사자 그 얘기 말 그대로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헷갈리지 않고? 그런 행간의 의미를 하지 말고. 필요 없고 그냥 딱 정해지는 그대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1 더하기는 2처럼 딱 떨어지면은 일정 라인 딱 그어놓고 이전 저점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자에도 그 라인까지 가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사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또 어느 정도 제가 이 연휴 직전 날에 오프닝 벨 때 제가 레버리지 팔자 그랬잖아요. 지수 ETF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으시면 다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금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원하는 가격 오잖아요. 내려오면은 그때 그 돈 갖다 또 사면 돼요. 네, 수익금 따로 빼놓고. 아까 주요 변수 여기 쭉 나열했잖아요. 네네.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왔다 갔다 하세요. 주요 변수 가지고 5개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열라소심님께서 오늘 오프닝도 그렇고 클로징 벨도 방송이 귀에 안 들어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매번 확인하자고 하면서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이 중심을 잡고 누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게 또 방향성 잡고 그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나는데. 뭐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냥 뭐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담비같이 밸류업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좀 거시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정도거든요. 네. 오프 더 레코드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후다다닥 갈까요? 벌써 4시 10분이어가지고. 네네. 좀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AI용 전력을 확보하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무려 1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룩필드와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에셋 쪽과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30년까지 10.5기가와트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 요 얘기는 결국엔 반도체발 이벤트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규제가 타이레놀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우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단속국 요 DEA죠. 여기에서 이제 마약류로 재분류하라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약용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 대신에 이제 3등급 약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완전 합법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락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민트가. 근데 저거는 우리 관계되는 회사가 혹시 있을까요? 네, 뭐 마리아나 할 때 항상 움직이는 뭐 이제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뭐 이런 종목들 우리바이오.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미국은 주별로 그 합법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제는 모든 주가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닐걸요?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네. 네. 왜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또 그 관련된 우리 주식들도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주면 궁금한 게 좀 많네요. 궁금한 거 지금 대신 물어봐주고 있습니다. 영희관님. 그다음에 다음 거는 저출산인데 요건 이미 얘기를 해서 뭐 새로운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번 정도만 이제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 그래서 한 명 나오면 1억 원 준다. 요건 이제 제가 아까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 풀어 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도 재미가 없네. 한 명 나면은 1억 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차피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애를 낳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한 명 정도는 결혼 자체가 안 하는 게 이슈가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했으면은 한 명이라도 낳을 확률이 높은데 두 번째를 안 낳거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낳을 사람들을 두 명을 유도시키는 게 더 큰 것 같아. 효과가. 한 명 낳은 사람이 또 한 명 낳을 때, 한 명 더 로딩할 때 그걸 또 왕창 주는 거야. 어차피 결혼 안 하고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결혼한 사람들한테 한 명 낳고 어차피 결혼할 네. 그렇게 하는 갑자기 효과를 하려면 결혼한 사람 난 사람한테 한 명 더 낳는다면은 1억 5천. 1억 5천. 그걸 한 반은 지금 당장 해주고 반은 분할해주고. 그러니까 분할로 해서 쿠폰형으로 줘서 기저귀나 분유나 뭐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현금화하지 못하게. 형이 싫어할 거. 형 현금화 좋아하잖아. 현금화하지 못하게 쿠폰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저게 와닿지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아. 저게 돈 준다고 날까?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날 생각이 있는데 돈을 주면 땡큐인데 저 돈을 받는다고 또 상관없는지. 여성분들 제 나이 또래 애들한테 저걸 물어보니까 1억 어디 누구 코에 갖다 붙이네요. 애 키우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체감상 약간 상상의 영역에서는 애 낳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또 생각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오케이. 4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그냥 직관적입니다. 네. 네, 보시면 딱 됩니다. 너무 심플해. 오, 불배요? 진짜네. 네. 둘 다 고민하는 시장. 그렇네요. 네. 특히나 저기가 사막인가 보네. 선인장인 거 보니까. 네. 먹을 게 깔끔하죠? 없는 수급도 약하고 먹을 것도 그러네. 없고 조금 황량한 그 사막 사이에서 불과 베어가 배어는 손가락 빠른 거야, 쟤? 네, 둘 다 이렇게 톡 끼고 고민하는 겁니다. 아, 고민하는 거야? 턱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그러네. 투자자 우리 보노님의 오늘 한마디였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 두 마디입니다. 오늘의 두 마디. 그냥 이게 정했어요. 네. 오늘 한번 첫 번째 거. 집중을 방해하는 건 너무 많은 집중이야. 아까 죄송합니다. 변수를 많이 드려서. 이제 알아서 읽어주시네요. 네. 이 집중을 방해하는 건 너무 많은 집중이다. 변수가 너무 많은데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단순화시키고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찝찝하면 빨리 버리고. 그렇네요. 그리고 요거 expecting the unexpected. EIC, ECI 고용 비용. 그런 거 그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잘 몰랐지. 거의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0.9였는데 지난 분기에 이번에 1.2가 나오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거죠. 생각하지 않은 거 생각하려면 문제 아세요? 평상시에 변수 많은데 변수를 너무 많이 집중하면 안 돼. 아, 이런 변수가 있구나 알고 내가 집중할 건 요 세 가지 갖고 내가 결단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집중해 포커스를 좁혀놔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게 유일배반적인데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유튜브도 좀 안 보고 아니 지금 시청자 빠지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것만 우리 거 말고 우리 것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 너무 많은 그 유튜브 보지 마시고 집중하고 그다음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한 게 뭔가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한마디고 그다음 맨 마지막 한마디 이겁니다. 또 해요? 예. 오늘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세 마디야. 에피파니? 에피파니? 이게 뭐예요? 기독교 믿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네. 한국말도 모르는데? 모르고 같이 가보세요. 예수 공현 축일 신의 출현. 아기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님이 찾아가갖고 그 애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게 뭐 며칠 태어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후 몇 주 뒤에 가서 12일째 만나는 되는 날. 그게 에피파니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계시, 신의 계시 같은 거예요. 요즘은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신의 계시라도 받지 않으면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에피파니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신내림. 신내림은 신의 계시. 5월은 신내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때로는 약간 벗어나서 딴 생각 오케이. 하고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시 16분. 오늘 뭐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바로 콸콸콸 네, 갑니다. 네, 하십시오. 오케이. 바로 칼칼칼 아, 가네요. 5월 첫 아까 뭐 그래. 자꾸 사례가 살에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까 김장현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딱 본질적인 거에 심플하게 집중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주가가 여기서 우상향한다는 거,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혹은 밸류업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될 거라는 그런 믿음? 뭘 봐야 돼요? 혹은 수출 미국 지표 주식의 뭐 이런 거. 뭐 수출 지표? 뭘 근본적으로 심플하게 봐야 될까요? 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 그 AI 쪽이잖아요. AI가 될 수도 있고 위성이 될 수도 있고 됐다, 그래, 변압기 됐다. 전선이 될 수도 있죠. 뭐 왜 저래? 아니 변압기는 이제 AI로 엮었고 위성은 알겠는데 지속성은 난 잘 모르겠고 지금은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분기는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방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사실 조금 그거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 커지겠다 아니면 이 정도 커지겠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계속 해주고 있는 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이제 대량 매수들이 유지가 된다면 그들이 그냥 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제 이 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종목마다 수급의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쪽에서는 기관이 주도하면서 외국인이 팔면 변동성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쪽은 외국인이 사면서 기관이 사고 팔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변곡점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별적인 이런 흐름들도 보셔야 되는데 돈이 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또 왜 들어올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저는 저희 어제 오늘 그저께 쉬면서 생각하는데 인플레가 진짜 잡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자꾸가 아니고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많죠. 중물가 중금리로 계속 간다. 그렇다고 해서 AI건 변압기건 반도체고 이런 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범피한 것도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게 물론 주식시장은 잘 사는 사람들 시장이고 일반 민초들의 그 생활 인플레 겪는 거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고 괴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주식시장을 나쁘게 볼 건 아닌데 네. 이게 작년 7월 달에 우리 금리 인상 멈췄죠. 7월인가 8월. 그리고 나서 지금 10개월 때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려갈 때까지 18개월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대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 9월 달에 안 하고 네. 진짜 11월 달에 하면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하면서 갑자기 금리를 팍팍 내리게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내릴 경우가 생기면은 그는 경기가 이상한 금리 이제 인플레를 꺾으려고 막판에 하면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한 번 하고 계속 이제 하이 금리로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인지 한 2년 정도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해봤자 한 3번밖에 금리 인하 못하는 거야. 올해 11월 한 번 하고 내년에 3월 하고 내년에 한 9월 하고 뭐 갑자기 어저께 뭐 상상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울기가 잘 나가는 주식시장, 잘 나가는 섹터도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좋은 섹터도 네.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또 얻어보시고 네. 또 너무 많은 또 정보를 취합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에만 시끄러울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트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 콸콸콸 한번 만나볼까요?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꼴꼴꼴. 박하윤의 바카스. 자,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22년 3월에는 3프로 상담소에 사연도 소개돼서 당시 출연하셨던 이선엽 프로님의 조언을 새겨듣고 더욱이 투자 관련 독서와 꾸준한 독학으로 말미암아 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매 회전율이 90% 이상을 익절로 자산을 와, 불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1년 4개월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서 총 매도 금액은 2억 3천에 누적된 수익은 1,760만 원으로 매년 8% 조금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에 이르러 투자에 큰 고민은 매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코엘 패션, 에브리봇 등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던 종목도 있었는데 항상 매도를 빠르게 하는 탓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감돼요, 진짜. 네. 아, 한미반도체? 네. 잘 매겨. 네. 종목 홀딩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만이 답인지 프로님들의 고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약간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바카스 오늘의 토연. 매도가 이른 탓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종목 홀딩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답을 해주셔서 물어봐 주셔서 근데 참 되게 추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길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본호님하고 김장일 본부장님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 혹은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그래도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뭐 지표 혹은 뭐 감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츄레가 아니 뭐였지? 에브리봇하고 에브리봇하고 코엘 패션. 코엘 패션. 둘 다 제가 NDR도 해보고 오. 회사 아이라고 친하게도 지냈었어요.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리포트를 썼는지 아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알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때 안 갈 때였으니까 한번 크게 갈 것 같다. 성격을 알아야 돼. 이게 성격. 이렇게 하다 이렇게 내려서 갈 것인지 단기 약간 테마성 비슷하게 갈 것인지 아. 이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 우리 회사가 안정되려면요 PER이 아니고요 PCR인가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현금 흐름상으로 돈이 어떻게 꾸준한가 봐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인더스 자체가 성장하는 거, AI처럼. 인더스 자체가 그 회사가 속한 것이 얘가 잘 못해도 인더스 성장하는가. 아니면 이 회사가 원래 자기 코어가 있어갖고 그래도 캐시플로우가 계속 도는 거야.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게 언제 고점보다는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테마성과 두 번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안 쓰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단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단 3개월이 되건 3주건 간에. 지금 그 종목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제가 커버할 때도 그런 종목에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부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지 그게 뭐 얼마군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짚은 종목들이 못 팔았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형식의 회사인지를 잘 모르셨고 갖고 계셨을 거다.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는데도 이 올라간 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았잖아요. 한타고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수도 있는데 네. 그 회사에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는데 두 번째는 리포트가 없잖아요. 그럼 더 모르는 거지. 네. 원래부터 종목을 잘못 집은 게 아니고 그런 종목을 그렇게 했으면 그런 종목은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얼마 정도까지 목표 가면은 내가 팔겠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또 그렇게 유지되겠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표가를 딱 세웠잖아요. 목표가는 나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했어. 그러면 나는 20% 먹고 나올 거야. 12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뉴스가 새로운 게 빵 나와. 그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한가에 가는 거야. 그러면 한 13만 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30% 플러스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내 목표 수익률은 20%였는데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목표가 딱 채워지면. 그럼 분할 매도하면 되지. 분할 매도로. 분할 매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손절매하지 않으면 막 팔아라 이거는 네. 자기가 그 회사를 잘 알아. 근데 분명히 뭐가 삐끗해서 나왔는데 내 고집이 있어갖고 좀 더 가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틀어졌어. 그럼 다 버리라는 얘기면 되는 거고 이건 회사를 잘 몰라. 근데 계속 올라갈 수도 그럼 분할해서 매도해야지. 그렇죠? 안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SDI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건 현대차건 기아차면은 아마 그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아마 가차 없이 매도하셨을 거야. 그 상식적인 게 있고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잘 모르는 종목이고 커버도 안 되는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실컷 좋았는데 내려갈 때 왜 내려가지도 모르니까 다시 올라오겠지 생각했는데 결국 안 올라오고 밑으로 빠진 거야.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팁이 있다면 조금 그래도 높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파는 그런 뭐 전략이나 꿀팁? 근데 그거까지 적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때 왜 팔았는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좀 강한 임팩트를 준 것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나를 본전 이상으로 다시 돌려줬었던 10번 중에 2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억 때문에 손절을 네. 못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나는 웬만한 종목들 잘 팔고 있었는데 한두 개 엄청나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게 되겠죠. 6만 원 팔았는데 막 20만 원 많이 갖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동안 한 번도 매수를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절대 내가 아니지. 보던 가격대랑 다른 건데 그냥 결과치가 다 오픈이 됐을 때 그게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번에 6번 내지 10번을 내가 거래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6번에서 7번 그러니까 결국엔 과반수 이상의 흐름에서 내가 그런 똑같은 대세 시세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매매일지를 써야죠. 매매일지. 써가지고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의사결정 자체가 왜 틀리게끔 자꾸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인이 체크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매도를 하셨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되는 분명 명확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반복이 되는 거면은 내 매매 로직 안에 그게 녹아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뜯어 고치려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또 다른 과정들을 거쳐야 이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써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매매일지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깡통차입니다. 100%예요. 그럼 우리 명앵커한테도 물어볼까요? 뭐요? 한미반도체를 왜 6만 원에 팔았나요? 6만 좋습니다. 저는 좋은 애다. 사실은 비싼 주식을 별로 안 줘요. 이 얘기하면 또 카카오 얘기해야지 형님들. 그러니까 카카오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어머니가 산 거니까 저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거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모멘텀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멘텀에 그냥 그런 분위기 요런 걸 보고 체감적으로 그냥 수익률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7.2에서 팔았나요, 제가? 7.2 정도에 7만 얼마에 팔았는데. 팔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딱 설정할 때도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내고 나서도 지금
13만 3천 원 돼도 그렇게 뭐 배가 아프지는. 울던데. 저번에 뒤 돌아가서 화장실 가서 근데 진짜 공감돼요. 내게 아닌 거라는 그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자꾸 거기에 욕심내게 되면 다음 거에서 손실이 맞아.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올라갔을 때 내가 한 번도 매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절대 못 사요.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 좋습니다. 29분 네, 결론.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바카스 결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떠나간 연인과 떠나보낸 주식은 거들떠도 보지 말자. 내 것이 이거는- 아닌 것이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네요. 아니요. 떠나간 연인은 아직도 내 거. 앞에 부분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헤어져 다시 만난 사람하고 잘 될 확률은 확 떨어져요. 그래요? 이야, 알겠습니다. 미련 안 드는 게 나아. 암살장님께서 그냥 대충 팔아 먹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동안의 적정 목표 수익률이 얼마일까라는 것도 궁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음악동산. 함께 해주신 우리 7,000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내일 또 한 주에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네. 금요일까지 좀 파이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내일도 오프닝 뵐 때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또 클로징 때 뵐 때도 네. 유쾌하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